자, 준법과 시민 불복종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준법 공부해야 되고요. 또 뭐를 공부해야 된다? 시민 불복종. 먼저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 의무, 공리주의적 근거가 있고요. 의무론적 근거로서 동의, 보은, 공정성의 논거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동의에 대한 개념으로는 우리가 로크의 통치론에서 보면은 우리는 준법을 하겠다고 동의했대요. 근데 선생님, 난 동의한 적 없는데, 나 사인한 적 없는데 동의했어요. 무슨 동의? 묵시적 동의.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재산권을 향유하며 안정 속에 그동안 살아왔다면 너는 준법을 지키기로 어떻게 했다? 동의했다. 이게 우리들이 보통 하는 것들이 묵시적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 동의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인하는 경우. 그래서 명시적 동의를 했던 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시적 동의를 했어요. 취임식 할 때 나는 헌법을 소화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의 준수의 의무 그런 것들을 취임식 날 명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시적 동의. 그다음에 이거 수업 듣는 학생 중에 몇몇 학생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죠? 그러면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부패 안 할게요. 이런 거 이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서하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남자들은 또 한번 명시적 동의합니다. 어디 가서? 군대 가서. 이 한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그런 거 할 거야 아마. 자, 근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국가의 법에 뭐뭐 했다는 것은 그냥 칸치기로 만들었어요. 약속했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법에 동의했다라는 것은 약속했다는 것을 뜻한다. 약속은 곧 신의 의미다. 그냥 칸치기로 만들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 EBS. 두 번째, 이득이나 혜택을 받아 은혜를 입었으므로 보은. 여기다 무슨 단어 써주자? 보은. 자, 사회제도의 정의로울 때, 그 제도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거나 제공하는 의미를 자기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했다면 수행하여야 한다. 정의로울 때. 그래서 공정성. 자, 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 더 많은 유용성. 요렇게. 그래서 한번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시민 불복종 할게요. 올해 시험에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작년에 냈어요. 올해 낼 거고요. 내년에 내요. 내후년엔 내요. 내내후년엔 내요. 왜요? 이 촛불 때문에 내요. 현 정권은 어떻게 보면 촛불 일종의 시민 불복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촛불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좀 볼 수 있죠. 우리가 촛불 든 것이 명백한 위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은 앞으로 계속 낼 것이다. 자, 시민 불복종 낼 것이에요. 자, 자연법사상 근거는 니른베르크 재판 같은 데서 시민 불복종의 개념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법이라는 사상에서 요거 생각해줘야지. 모든 실정법, 자연법과 조금 대비되는 개념의 법이 무슨 법이다? 실정법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무엇입니까? 위법행위예요. 그럼 이때 위법은 무엇을 위법하는 거다? 실정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행위야. 그러면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사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근거로 자연법 사상을 말할 수 있고요. 이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것은 니른베르크 왠지 독일스럽죠? 예, 독일에서 한 재판인데 2차 대전 전범 재판이에요. 그럴 때 그 전범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표현이 살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범들이 하는 게 그 재판 받아서 나는 국가가 시켜서 했다. 난 법대로 했을 뿐이다. 무엇을? 유태인 학살을. 그러면 유태인 학살이 독일법에 있어도요. 그건 자연법에 이건 위배되죠. 근데 걔네들은 늘 그러는 겁니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난 법대로 했을 뿐. 그럴 때 네가 그 법이 최소한 이것에 어긋난다면 이것 이외에 이제 다른 많은 기준들도 여기에 나오겠죠. 어긋난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행위였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네가 법이라는 이유로 법이었다라는 이유로 단지 위에서 시켰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처벌. 뭐 그렇게 간 거야. 어쨌든 그래서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개념 좀 잘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이 뉘른베르크 재판은 우리 앞단원에서 인체 실험 있죠? 거기서 그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가지고 인체 실험했을 때 그때도 한번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자, 촛불 받고요. 자, 요 뉘앙스. 체제 안에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요 표현은 뭐냐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체제 안에서 했으니까. 자, 체제를 부정하면 정한 거. 체제 안에서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화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학생들 순간적으로 또 틀려요. 너무 쉬운 발언에서. 의도적인 무슨 행위다? 일단은 위법행위야. 일단은 무슨 행위다? 위법행위다. 꼭 알아주자.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적법행위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것에서 또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시민불복종의 근거. 소로는 개인자 외적 신중한 양심, 롤스는 다수. 다시 기출문제에서 보면 다수의 정의관, 합의된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정의관 들어가고요. 드워크는 헌법 아니에요. 헌법, 정신. 싱어는 당연히 공리주의. 자, 근거 일단 외워주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이해할 때 조금 비교해서 알아줘야 될 개념이 누구냐, 어떤 개념이냐면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다?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항권은 무엇을 부정한다고요? 체제를 부정해. 얘는 체제 안에서, 체제는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이쪽은 뭐를 부정하고요? 체제를 부정. 그러면 이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독재 체제라든가 전제 아니면 인간의 어떤 기본적 권리를 너무나 해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부정하는데 이때는 이 저항권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때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 소년이 등게 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화살표 땡 쓰세요. 총. 자, 이 저항권의 대표적인 모습 사례를 우리는 시미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민중을 이끄는 여신, 뭐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에도 무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 어린 손, 쌍권, 이제 보니 이 녀석 쌍권총 들었네. 여기도 총 있고 요 윗손에 들은 거거든. 어린 소년도 뭐를 들고 있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즉 시민불복종이라 저항권에서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폭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체제지. 여기서 촛불 들었다간요, 총 맞아 죽어요. 뭐 맞아 죽는다? 총 맞아 죽습니다. 즉, 촛불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정도의 체제야. 그런 것에 우리가 대항한다면 그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저항권이고, 폭력을 가장 큰 차이점, 폭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선생님이 자꾸 이 촛불을 넣었던 이유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비폭력. 일단은 뭐다? 비폭력이다. 제가 일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요즘 소로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요. 소로는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요거 가지고 또 요걸 놓는데, 소주에 불이 나죠? 이거 화염병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뭐에 해당된다? 폭력입니다. 우리 6월 항쟁 생각하면 돼요. 지금 6월 항쟁은 우리가 어디에 대항했던 거다? 독재에 대항했던 겁니다. 그 당시 선생님 20대 때 모습이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손에 화염병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정부도 체류탄을 들고 나왔고 곤봉을 들고 나왔고 진짜 하이바가 아니라 어쨌든 전투복을 입고 서로 폭력과 폭력이 싸우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런데 우리 시민불복종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비폭력이다. 그래서 저항권 큰 차이, 체제 부정. 이건 체제 안에서. 자, 한번 그리고 이거 미리 한번 고난이 더 미리 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소로는 개인의 신중한 양심에서 개인의 별표시를 먼저 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개인자 빼버리고 신중한 양심적인 신념 요렇게 나오면 요건 무엇입니까? 소로도 O, 롤스도 O예요. 기출문제로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것은 롤스도 들어가요. 그런데 개인의 양심이라고 들어가면 소로는 O인데 롤스는 아니에요. 왜? 롤스는 개인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면은 다수의 정의관, 합의된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보다 양심을 강조한 건 아니고요. 주관적 신념이라고 표현하면 소로나 롤스나 다
X로 좀 갈 수 있어요. 그럼 아니 개인의 양심과 주관적 신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살짝 좀 뉘앙스가 어려운데 이 주관적 신념이라는 거는 우리 종교적 신념이라고 생각해주면 아주 좋을 거예요. 더 세게 들어갈게요. IS 꼭 생각하세요. IS도 연병 떨었죠. 걔네들 그 연병 떤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관적 신념이에요. 개인의 신념이라기보단 뭐다? 주관적 신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개인의 양심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주관적 양심은 사실 아니야. 하나 남은 양심이에요. 나중에 보면 누구나 다 서로에 동의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 즉 노예제도. 모든 사람이 사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인은 그걸 찬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예제도는 나쁘다라는 걸 누구나 다 동의하겠지. 그때는 누구만 남았지만 서로 혼자 남았지만 그런 뉘앙스의 개인의 양심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혼자 남은 양심. 하지만 주관적 양심은 아니라는 거. 주관적 신념은 주관적 그냥 양심자 빼버릴게요. 왜냐하면 정확히 문장 그대로 가야 되는 이유는 요 세 문장 다 기출에서 나왔고요. 이거 출제하시는 분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히 틀린 거 확인하고 나름대로 제출한 문장이니까 맘대로 문장을 만들면 안 돼요. 주관적 신념이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해 차원에서 이런 거 옆에다 살짝 써주시기. 됐나요? 자, 먼저 롤스 거. 그래도 롤스 거 먼저 봐야죠. 롤스 걸로 갈게요. 정의로운 체제 안에서. 그쵸? 부당한 법이나 정책. 그러므로 체제 아니고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저항권은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유린하는 체제나 정부에 대해 저항. 그래서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을 비교하는 개념. 이었습니다. 자, 으쌰. 시험에서는 소로와 롤스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데 굳이 또 왜 소로가 나왔고 롤스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민 불복종을 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롤스야. 그러니까 롤스는 나오는데 도대체 소로는 왜 나옵니까? 근데 책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책이 최초로 그걸 말한 사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중심, 환경윤리 생명중심 그러면 생명에 대한 어떤 외경사상을 최초로 말한 사람 슈바이처,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 테일러, 생태계를 최초로 고려한 사람 레오폴드. 근데 그 뒤에 이제 체계적인 거는 너무 많아, 생태계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하나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게 심층 생태. 그래서 최초로 말한 사람을 하나 넣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말한 사람이 소로예요. 그리고 체계화시킨 사람은 누구다? 롤스. 그리고 이제 둘에서 갑, 을, 병, 정. 그래서 이제, 병, 정까지는 안 내고 갑을, 병전 4명은 제시문에 너무 크다. 갑, 을, 병. 그래서 이제 싱어 같은 사람이 슬쩍 넣어서 이제 세 사람 비교하기. 기본은 메인은 이 두 사람이죠. 일단 법에 대한 충실성이 좀 낮아요. 이 사람은 법에 대한 충실성이 좀 높고, 이거 있는 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이해가 쉬운데 왜 낳느냐? 선생님이 서부 시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소로가 미국의 서부에 살던 사람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거짓말했어요. 그냥 서부 시대를 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노예제도가 있던 시기. 근데 무슨 시대? 서부 시대. 왜 서부 시대? 와일드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직 질서 정연 그런 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 사람이라면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근거로 이 사람 꼭 아셔야죠. 개인의 양심. 자, 이 사람은 신중한 양심하면은 공통점이지만 개인의 양심이라고 말하면 롤스 X. 양심을 어기는 법을 당장. 가장 큰 차이점, 롤스의 차이점. 이쪽은 당장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법, 신중한 양심이 아니라 이제 다수의 정의관, 그 다음에 공유된 정의관에 어긋나다고 해서 당장에 어기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이 한계 내에서,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이 어떻다?
높다. 일단 알아주시고 법에 대한 충실성의 모습에서 일단은 처벌 감수. 서로가 뭐 전혀 처벌 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처벌에도 뭐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요즘은 아직 과거 기출문제가 이제 처벌 감수로 좀 냈었는데 실제로 서로 자체는 이제 처벌에 저항할 수도 있고 폭력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연계교재, 즉 수특 수완까지는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었고요. 수특 수완 말고 위로 넘기는 파이널 모의고사인가? 그거에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법에 대한 충실성이 낮고 저항할 수도 있고 뭐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아직 연계 교재는 아니고 위로 넘기시는 분의 어떤 개인적인 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그 문제 출제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내가 확답은 못 하는데 수능엔 절대 극단적으로 낼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처벌이나 저항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서로가 처벌을 감수했다. 뭐 비폭력을 강조했다. 이런 표현은 내질 못해요. 출제자분도 그 정도는 다 아시는 분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능에서는 내진 않지만 않을 것입니다. 붕붕붕 일어나겠지. 뭐 오류다 어쩌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요런 표현도 한 건 맞다. 이렇게 알아주도록 합시다. 충실성이고요. 자, 체계화시킨 분. 드워킨 헌법 정신인데 왜 헌법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말했냐면은 드워킨은 미국에서 이제 합헌 판결을 내릴지라도야. 합헌했으면 이제 우린 합헌했으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드워킨은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추구하고 있던 정신에 어긋나면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인종차별 생각하면 돼요. 과거 미국에서 초창기에 노예제도는 뭐 합헌일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합헌이라고 봤었어.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헌법, 뭐에는 위배됩니까? 정신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헌법이 아니라 헌법 정신. 그래서 합헌 판결을 내릴지라도 그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우리는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 자, 공리성으로 가죠. 사회에 산출되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유용성 차원에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 당연히 시민 공리적 차원에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걸 좀 비판했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제대로 이제 룰스로 다시 한번 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 다른 말로 무슨 정의관? 합의된 정의관에 어떠한 법률이나 정책이 위배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공유된 정의관, 합의된 정의관이라는 것은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어떤 사회 정의가 이 정도인데 법을 만들다 보면은 이 법률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법률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은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국회에서. 이 법률이 이 정의의 원칙에 살짝 빗나가는 법률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자, 여기를 볼게요.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해 다소 요거 네모 땅 쳐야 됩니다.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에서 그냥 대한민국 사회라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질서 정연하지만 가끔은 정의에 어긋나는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적이며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자, 그럴 때 이 정의사회에서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무슨 위반을 할 때다? 심각한 위반을 할 때 우리는 시민불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가볼게요. 이쪽은 당장에 위반하자 그랬죠. 이쪽은 심각한 위반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사용하고 언제 가서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민 불복종. 차이점 알아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 요거 다시 가볼게요.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법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 불복종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한 현저한 내 못방
현저한 위반일 때로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시민불복종하는 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참다가 그리고 명백히 위반했을 때 우리가 시민불복종할 수 있어요. 자, 2016년 6월 평가원인데요. 여기서 문장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있었잖아. 근데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넣었죠? 그 다음에 원칙 중이라고 말했죠. 이게 제2원칙이죠. 이 원칙 중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느낌을 잡아야 돼. 뭐 하나 빠졌습니까?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만들 때 그 법률이 평등한 자유에 위배되고 기회 균등에 위배되면 시민불복종 할 수 있지만 차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가지고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선생님, 왜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차등의 원칙을 생각하면요. 차등의 원칙은 최소의 수혜자에게 뭐가 가야 됩니까? 최대의 혜택이 가는 원칙이에요. 일종의 복지에 대한 원칙이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에 해당되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의 수혜자의 기준은 상당히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 요만큼 잘린 사람, 잘 봅시다. 요만큼 잘린 사람, 장애인일까 아닐까? 요만큼 잘린 사람.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거 없어도 불편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여기까지 고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장애인인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장애인을 우리 넣을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새끼손가락 요만큼 잘린 사람, 장애인일까 아닐까? 거기는 그냥 흔해요. 미안.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최소의 수혜자인지는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은 월소득 50만 원. 극빈자죠. 필리핀에서 월소득 50만 원은요. 학교 선생님 월급이 30만 원, 30만 원. 학교 선생님 월급이. 그러면 필리핀은 학교 선생님이 극빈자고 최소의 수혜자예요. 우간다는 더 심하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월 수입 100만 원도 최소의 수혜자입니다. 그럼 월급 100만 원은 필리핀 가면요. 의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지. 어디까지가 최소의 수혜자인지는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잡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시민불복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나도 그러면서 나도 최소의 수혜자야. 나도 최소의 수혜자야. 그럼 사방팔방 다 시민불복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해하셨죠? 이 최소의 수혜자의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사실 명백하게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됐을 때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확실히 보입니다. 무슨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특히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명백한 어떤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꼭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심각한 위반이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위반? 현저한 위반이에요. 이것이 소로랑 달라요. 소로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얘는 조금이라도 견디지 말고 얘는 심각하고 현저한 위반이어야 돼. 이게 뭐냐 하면은 한번 이 원칙 중에 이제 평등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회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어떤 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일단 불복종, 일단은 복종인 겁니다. 그 평등의 원칙이 뭐하지 않다면, 심각하지 않다면. 자, 스토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급식 갔어요. 갔는데 반찬 중에 떡볶이가 있었어. 떡볶이를 이제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퍼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쟤한테 떡볶이 이렇게 퍼줬는데 쟤한테 6개가 이렇게 밥그릇에 이렇게 6개가 앉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됐는데
넌 떡볶이가 5개야. 이게 푸다 보니까 난 5개 들어갔고 쟤한테 몇 개 들어갔다? 6개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그냥 먹지. 뭘 어떡하자고? 아 그냥 먹으세요. 그걸 가지고 평등의 원칙을 따지면서 쟤는 왜 6개 주고요. 왜 나는 떡볶이 5개 줬어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는 적당이란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다시 떡볶이 얘기 가보자. 떡볶이를 갔는데 국자를 이렇게 퍼줬는데 쟤는 떡볶이 안에 삶은 계란 하나가 들어갔어. 근데 나는 떡볶이에 삶은 계란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 삶은 계란 심각한 위반이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참고 먹어야 된다. 나에게도 삶은 계란 하나를 달라고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그땐 급식 거부도 하고요. 학교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 걸 근거로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위반이에요. 결함은 그 심각한 거지. 자, 조건 볼게요. 공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처벌 감수하고요. 비폭력이요. 무슨 수단? 최후의 수단. 추가의 수단은 소로랑 틀리죠? 소로는 지금 당장. 처벌을 감수한다든가 비폭력이라든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 표현이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조건. 그 다음에 옆에다 하나 씁시다. 성공 가능성이 좀 나와요. 무슨 가능성? 성공 가능성. 즉 시민불복종의 근거 중에는 성공 가능성. 이 표현은 아마 이렇게 그럼 성공 가능하지 않으면 왜 해야 됩니까? 요거는 아마 요걸 얘기할 겁니다. 우리 이런 독재 체제에서는요. 시민불복종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선생님 20대 때 그 독재, 우리 전두환 노인네의 독재 하에서 촛불을 들고 독재 택도 없어요. 오히려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를 들은 거니? 화염병을 든 거지. 즉 대도 않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있던 겁니다. 뭐로도 충분히 하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촛불로도 충분히 현 정권의 부당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촛불로 간 거예요. 근데 전두환 때 가서 그 옛날 전두환 때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가는 이거는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요. 무슨 가능성 들어가야 된다? 성공 가능성.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건 그냥 내가 넣었어요. 당당하게 울기 없기. 당당하게 뭐하기? 울기 없기. 당당하게 울기 없기라는 건 혹시 이렇게 촛불을 들다가 처벌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니까 그때 가서 막 울고 뭐 엄마한테 이르지 마세요. 나 뭐 학원 땡땡 치고 왔는데 혼나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양심에 근거해서 롤스도 신중한 양심 들어갑니다. 내 양심에 근거해서 행동한 거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그리고 경찰 앞에서 울지 마세요. 딱 고개 빳빳이 들고 나쁜 짓 한 게 아니니까 정의를 위해 한 것이니까 울지 마세요. 특히 이거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촛불 드는데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촛불 들고 나도 뭐 시민 불복종에 참여했다 뭐 그런 미안해 웃길래다가 웃기지도 않고. 시민 불복종은 우리의 실정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무슨 수단? 최후의 수단.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이 표현 잘 보자. 법의 바깥 경계선이라고 말했으니까 무슨 행위다? 위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바깥 경고이니까 현저한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말이다. 자, 살짝 요 표현 참 멋있어요. 법의 바깥이니까 위법은 위법이야. 하지만 우리가 뭐 M16 들고 두두두두두 이거 한 건 아니지. 조용히 뭐 들었니? 촛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어긴 거야. 뭐 어겼다고요? 살짝. 자, 그래서 충실성, 그리고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무슨 감수? 처벌 감수.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십니다. 영차. 시민불복종의 조건 한번 볼게요. 공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찾으면은 되겠지요. 자, 공동선을 목적으로 처벌 감수. 자, 폭력을 배제해야 된다. 자기 자신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안 되죠.
자, 정부 정책, 그렇죠? 처벌감수 맞고요. 맞고요. 여러분 그냥 똑딱이로 OX 풀도록 하십시오. 자, 이거 볼까요? 자, 질서 정연화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 이건 명백히 뭐에 어긋내니? 평등. 이건 할만해요. 자, 독재 체제지. 체제를 타도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무슨 권으로 들어가자? 저항권. 그래서 X. 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건 집단 이기주의지. 그러니까 안 되죠. 자, 특정 종교 의례를 금지하는 법을 일부러 따르자. 특정 종교를 금지했죠. 이것은 또 무슨 원칙에 위배됩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체제 변혁 안 되죠. 체제 변혁이면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뭐로 넣어야 된다? 저항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로와 롤스,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의 정의감을 공동체의 정의감, 이거 롤스로만 가야겠지? XO라고 칠게요.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어긋난다. 모든 법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O. 롤스는 아닙니다. 왜? 현저한 위반이어야 돼. 그리고 무슨 수단?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롤스는 현저한 위반입니다. 물론 양심을 볼 때도 모든 양심에 양심은 이제 롤스가 말하는 양심은 정의에 근거한 양심이죠. 롤스가 말하는 양심 정의에 근거한 양심이라 하더라도 모든 법은 될 수 없습니다. 불복종을 정의 실현을 위한 합법 모두 X죠. 위법행위니까 다수결 모두 X죠. 시민불복종 신중하고 잘 읽어보자.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다. 이건 둘 다 넣을 수 있어요. 좀 외워주자. 이거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체제 변혁. 이거는 체제 변혁 그럼 뭐로 가야 되니까? 저항권으로 가야 하니까.